네, 코아 11월 27일 코인 마켓워치 시작합니다. 한국 가상화폐 시장에 지각 변동을 가져올 만한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기업 결합을 공식 발표하면서 기업 가치 20조에 달하는 거대한 핀테크 기업의 출범을 알렸는데요. 최근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국회 법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는 모습까지 더해져서 한국 가상화폐 시장의 변화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관련한 자세한 소식은 곧 업로드 예정인 코인 인사이트 방송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식 전해줄 두 기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투데이 이은주 기자와 블루터 최이담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최이담 기자님은 오늘 처음 인사드리죠. 네. 좀 우리 코마워 시청자분들께 여기 카메라 보시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루터 최이담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기자, 일단은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보기 전에 오늘 새벽에 암호화폐 시장에 좀 큰 사건이 있었죠. 네. 너무 오랜만이라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본격적인 시황 얘기 전에 이 이슈를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업비트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언론사에서 이게 금액수가 바뀌고 있지만 현재 추정되는 바는 약 445억 원 상당의 솔라나 계열 코인들이 유출됐어요. 이 사건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우리나라가 거래소 보안으로는 세계 1위 나라잖아요. 네. 최근에는 몇 년 동안 아예 해킹 사태가 없었다가 지금 정말 오랜만에 거의 6년여 만에 새로운 해킹 피해 사태가 체크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집계되고 있는 피해 규모 바뀌고 있기는 합니다만 대충 540억 원 정도의 해킹이 발생이 되면서 시장에서의 혼란이 좀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업비트는 우리가 믿고 쓰는 거래소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회사 측에서 전액 부담하겠다, 총대 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전액 충당 안 해줍니다. 최근에 있었던 바이빗이나 여러 가지 해킹 사태 때도 일부 충액해주는 정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액 충당이기 때문에 이게 다행히도 추가적으로 자산 하락에 대한 여파까지는 연결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업비트 돈 너무 잘 버는 곳이잖아요. 540억 원 정도면은 충분히 회사 측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이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경찰이나 금융당국에서 다음 달 5일까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매일매일 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된 추가적인 소식들 저희가 업데이트 방송을 통해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해킹된 거를 체크를 해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은 다 거래소에서 일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금융 보안,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의 금융 보안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이 거래소와 개인 키를 모두 뚫어가지고 돈을 빼갈 정도면 이거는 보통 놈들이 아니다. 일반 수준으로는 가져갈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전 세계에 그게 누가 있겠냐. 우리 옆 동지들, 위에 계신 분들. 가능성이 있군요.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지금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 오늘 똑같은 날이에요. 2019년 11월 27일에 동일하게 북한 소재 해킹 사태가 업비트에서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해킹.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6년 뒤에 같은 날에 똑같은 해킹 사태가 펼쳐진 건데 이 해킹한 그 루트를 보니까 그때 북한 라자루스가 제일 큰 해킹 집단인데 그들이 했었던 방법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지금 이 암호학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바로 전날에 네이버와 업비트의 합병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잔칫날인데 합병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해킹 사태가 오늘 새벽에 발생이 되면서 조금 코인 업계 쪽에서도 시각은 부정적일 수 있지만 특히 기존 웹2에 계신 분들은 정말 화들짝 놀랄 수 있는 소식입니다. 거래소가 털린다고 이거 정말 큰 이슈잖아요. 저희는 늘 있어왔던 일이라 사실 그리고 또 전액 변제까지 되는 상황이어서 심리적으로 크게 불안감이나 부담감은 없는데 기존 크지 않고. 기존 웹2 분들께서는 사실 이 이슈에 대한 좀 충격도가 훨씬 더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코인 쪽만 놓고 봤을 때 사실 이번 해킹이 되려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요? 지금 솔라나 기반의 코인들 총 25종 정도가 해킹된 리스트로 쫙 나왔어요. 근데 이 딱 해킹이 시작이 되면은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다 막아버립니다. 네. 시스템을 다 중단시켜요. 그래서 내가 솔라나를 가지고 있어도 밖으로 뺄 수가 없어. 그러면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네. 이 업비트 거래소 안에서만 거래가 체결이 되고 물량이 밖으로 안 가니까 글로벌 시세랑 가격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로 올랐냐? 네. 관련주들이 오늘 무려 100%의 펌핑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차트를 보시면 네. 지금 오르카 같은 경우는 지금 105% 올랐네요. 제가 아까 봤을 때 30% 오르길래 이거 들어가 마라 계속 네.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 다시 보니까 100%가 벌써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유동성이 굉장히 메마른 시장에서 그쵸. 비트가 못 가고 있어서 10월, 11월 재미를 못 봤잖아요. 이때가 기회다 해서 불나방처럼 좀 다 달려들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네. 의지의 한국인들. 지금 열심히 사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네. 코인 방송 지금 한 4개월 하고 있는데 이런 또 움직임도 있군요. 사실 이때를 우리가 또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오르카 100% 올랐고요. 메테오라 80%, 뭐 레이디움 지금 46%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계속 저도 보고 들어가 마라 하고 있다가 이제 저는 오늘 아무 포지션도 못 잡았는데 네. 아마 지금 신나신 분들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정도 거래량에 실릴 정도면 네. 지금 뭐 비트고 이더고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이 가두리 펌핑의 최대 펌핑의 수혜자는 내가 될 것이다. 나야 나 지금 이거 거의 선발대회 하듯이 많은 그러네요. 분들께서 투자를 이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절대 웃을 일은 아니지만 그쵸. 해킹이 말 그대로 호재가 돼버리는 굉장히 좀 웃픈 상황이죠. 사실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그쵸. 해킹 당한 해킹 자산들에 오히려 투자를 해서 더 가격을 펌핑시키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근데 암호화폐 코인- 시장만큼 맞습니다.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좋은 말로 네. 매력이고 이게 사실 우리의 바닥인 거죠. 네, 어쩔 수 그쵸.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도 들어가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 솔라나 거래량을 놓고 보더라도 이 네. 솔라나 쪽 디파이 TVL 총 예치 물량을 놓고 보면은 솔라나 계열에서 해킹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솔라나 체인에 대한 좀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이슈예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세 기준으로 솔라나 추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디파이 쪽의 총 예치 물량도 전일 대비 2%가 증가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파이 쪽에서 솔라나 물량을 더 예치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업비트가 워낙 발빠르게 대응을 잘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번 해킹 사태를 크게 사람들이 뭐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솔라나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사람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모습인데 다만 일각에서는 이 솔라나 기반 자산에 대한 이런 취약성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더 키워야 된다라는 좀 목소리도 내고 있어서 이게 네. 솔라나 생태계 전반으로 퍼져 나갔을 때 뭐 봉크라던가 오피셜 트럼프라던가 오늘 워너마켓에서 이렇게 지금 오르카 100% 오르잖아요. 이거 풀리면 바로 또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내려갈 없는 수.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구간인데 이게 솔라나 생태계 내부에서 뭔가가 우리한테 보내고 있는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어서 당분간 솔라나 코인들은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번 해킹 사태 때문에 당분간 솔라나 계열의 코인들이 업비트에 상장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서 솔라나 기반의 뭐 레이어 2라던가 취약성 민코인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당분간 업비트 신규 상장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업비트 해킹 사건과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한 시장의 여파를 우리 주 기자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수습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한 소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보면서 전반적인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체 흐름을 나타내주는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 어제 끝까지 좀 올라가려고 하다가 꺾인 추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도 올라가려고 하다가 꺾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단기적으로 모두 상승하다가 살짝 꺾일랑 말랑 하는 시그널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노스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8.57%입니다. 어제 방송 시 57.96%였는데 상승했어요.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점점 더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고요.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5.92%로 어제가 6%까지 올랐었는데 다행히 좀 하락하면서 시장이 위험자산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6.81% 파란색 선 라인에 진입을 했어요. 어제 방송 당시 60%대였는데 그보다 상승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전망이다라고 이 키포인트 스코어가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 단기적 관점의 이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4.51%로 어제 저녁보다는 상승했지만 아직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탈 키보드 차트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둘러봤습니다. 전해드린 차트 내용은 투자 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요 코인의 시황을 살펴보는 코인 딥다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이슈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비트코인 보시면 9만 달러까지 다행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3천 달러까지 또 올라왔고 리플도 2.2달러까지 올라오면서 조금 암호화폐 시장에 좀 회복기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최 기자. 네. 지난 10월과 11월이 침체기였다면 12월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연말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이슈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거의 일주일 만에 9만 달러 수준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초에 이제 8만 달러 부근에서 패닉성으로 바닥을 한번 찍은 뒤에 지금까지 이제 12%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네. 이제 숫자로만 보면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3%,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21%가 이제 올랐고요. 네. 이제 사상 최고치인 12만 6천 달러에서 28% 정도 이제 조정이 온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반등 구간이냐, 이제 아니면 반등 구간이냐라는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렇죠.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는 구간에서 이제 숨고르기에 가깝다, 숨고르기.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 메이커인 윈터뮤트 데스크 전략가 제스퍼 드메어는 네. 이제 추수감사절 구간에 이제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여서 네. 이제 변동성이 4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실제로 거래되는 물량은 적은데 네. 이제 가격이 더 크게 출렁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물대가 적으니까 막 조금만 사도 가격이 오르고 네. 그런 지금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인들 지금 쉬는 날이고 하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얇은 호가창에 이제 휘둘리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네. 이제 지금 시장에서 8만 5천 달러 에서 이제 9만 달러까지 이제 박스권을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지켜낼 수 있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이제 네, 그리고 이 단기 바닥을 좀 기록한 영역에 도달됐다, 또 이런 시그널도 나타났다면서요? 네, 이제 네. 지난 2년 동안 단기 바닥을 만들었던 이른바 이제 소진 영역에 다시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비트코인 쇼퍼 지표가 0.94%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네. 이제 쇼퍼는 흔히 말하면 이제 오늘 움직이는 코인들이 평균적으로 이익을 보고 팔릴 건지 손해를 보고 팔릴 건지를 이제 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분석가들이 이번 쇼퍼 하락을 구조적인 악화라기보다는 손실을 인정하고 파는 구간, 단기적인 이제 항복 구간에 가깝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손절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근데 이게 좀 그래도 하락하면서 소진 영역에 도달했다, 이런 거죠? 네, 이제 비트코인 반등이 이제 미국 증시 강세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는 그림이었는데 네. 이제 88,000달러를 바닥 이제 조정에 들어오면서 바닥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핵심 구간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또 심리적으로 과매도 상황이라서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또 추매의 기회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지금 구간을 과매도로 바라보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리서치 하우스 K33 리서치에서는 네. 이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대비 약 36% 조정을 받은 상태라 심리적 과매도 영역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특히 한 달 동안 이제 비트코인 성장지수 상품, 뭐 ETF나 ETN 등에서 무려 네. 62,000 BTC가 비트코인이
순유출되면서 이걸 패닉 리뎀션, 이제 공포에 의한 환매 패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이제 K33은 이런 환매가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누르지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전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 구간이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진입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 급락장에서 이 DDC는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선언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 재무제표 기업인 DDC는 이제 최근 급락장에서 네. 비트코인 100개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로써 총 보유량이 네. 1,183 비트코인 많네요. 네네, 네.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일일 가격보다 장비 준비금 전략을 더 중요하다고 이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을 회사 재무 전략 핵심이라고 하는 이제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못 박았고요. 네. 근데 아쉽게도 이번 이제 구매가 비트코인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네. 다행히 그래도 추가 매수를 해주는 세력들이 있다는 게 다행인데, 네, 옵션 한도도 또 확대하는 이런 이슈도 있었다면서요.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나스닥 ISE 이제 블랙롯 아이비트 IT 옵션 한도가 이제 4배가 확대된 건데요. 네. 이제 비트코인 현물 비트코인 ETF 이제 옵션 포지션 한도를 25만 계약에서 100만 계약으로 이제 4배 올리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단기 투기 거래를 늘리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기관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더 적극적으로 해지 리스크 관리 대상 자산으로 쓰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제 가격 자체는 현재 조정을 받고 있지만 기관용 파생 해지 인프라는 오히려 대형 ETF 티어로 격상을 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완전히 바닥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논란도 있잖아요. 크립토 겨울이다. 비트코인 약세장이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었다고요? 네, 이제 크립토 윈터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 21쉐어스의 수석 전문가 아드리안 프리츠의 경우는 이제 이번 구간을 본격적인 크립토 윈터라기보다는 여전히 강한 조정이 이어지는 약세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근거로 비트코인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면서 이제 50주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내려갔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네. 이 50주 선이 무너지는 구간은 과거에도 시장 모멘텀이 바뀌는 신호로 자주 거론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그보다 더 크게 이제 50% 이상 빠진 종목들이 현재는 수두룩한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는 겨울까지는 아니고 이제 굉장히 강도가 좀 센 약세장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자꾸 긍정적인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부정적인 소식이 계속 들려오곤 있습니다. S&P에서는 테더 스테이블 코인 안정성 평가를 좀 최저 등급으로 또 했다. 네. 이렇게 되면 좀 가격 압박이 있을 텐데 또 이거와 함께 또 국제결제은행에서는 수장으로 IMF 디지털 화폐 총괄 임명했다. 이 소식까지 함께 다 전해주시죠.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 리스크가 다시 부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신용평가등급사 S&P가 테더의 안정성 평가를 이제 최저 등급 5점 네. 위크 등급으로 이제 부여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유는 준비금 이제 안에 비트코인, 금, 대출 등 위험 자산 비중이 높다는 것인데요.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름 그대로 1달러에 가까이 유지되는 코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준비금이 너무 변동이 높은 자산에 치우쳐져 있어서 네. 이제 크게 급락을 할 때 초과 담보가 이제 훼손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의 상황에서 1달러를 못 지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에 대해 테더 측은 곧바로 이제 거시경제 속 중요성과 실제 운용 성과를 반영하지 못한 보고서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번 평가를 계기로 스테이블 코인 준비 구조에 대한 규제나 감시 강도가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도권 인프라 쪽 흐름을 한번 또 이제 보면은 네. 이제 BIS 이제 혁신허브 수장으로 IMF 디지털 화폐 총괄이 임명됐습니다. 네. 이제 IMF에서 디지털 화폐를 총괄하던 토마소 벤치니 그리플리를 임명한 건데요. 네. 토마소 벤치니 그리플리는 2026년 이제 내년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역할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제 CBDC나 토큰화 자산, 새로운 시장 등 이제 인프라 구축 영역을 담당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제결제은행의 혁신 허브 수장 이야기까지 저희 나눠봤습니다. 쭈기다. 비트코인 하락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이 거래량이 언제 회복될지인데 비트코인은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어떤 흐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온차인에서 그래도 좀 회복의 시그널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 다시 9만 1,000달러 돌파를 해주면서 또 10만 달러에 대한 추가 상승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어서 좀 구체적인 차트적인 관점과 온체인 지표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5% 전일 대비 상승한 구간에서 가격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다만 최근의 상승은 고래들의 매수보다는 개인들의 매수가 조금 더 도움이 됐다라는 지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플랑크톤들. 네, 플랑크톤, 새우들, 뭐 돌고래들 등등등 귀여운 친구들이 조금 많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의 강한 매수 주체였던 큰 고래들, 빅 웨일즈들에서 리테일 쪽으로 우리 같은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소액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매수가 시장에는 긍정적인 상승의 움직임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 롱텀 홀더들의 지표가 SOPR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가 되고 있는데 이 SOPR 지표는 저희가 늘 이야기합니다. 이게 1 이상이면은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수익 구간이고 1 미만이면은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건데 숏텀 홀더, STH로 보면은 늘 마이너스예요, 이분들은. 단기적으로 넣었다 뺐다 하면은 물릴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 17년도부터 쭉 홀딩했으면 무조건 수익권이니까 롱텀 홀더들 같은 경우는 점수가 1.5 이상은 늘 유지가 됩니다. 부럽다. 저는 숏텀 홀더라. 저는 맨날 1 아래인 거. 저는 1 위에. 근데 중요한 게 개수가 없어요.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 장기 보유자들의 SOPR 1.5라는 레벨이 사실 이 SOPR 지표에서는 가장 중요한 바닷가거든요. 이 1.5를 찍었을 때마다 여기가 최저 구간이었기 때문에 늘 가격이 반등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 작년 2월에도 이 SOPR 롱텀 홀더의 점수가 1.5까지 내려왔을 때 비트코인이 4만 달러였는데 7만 2천까지 반등을 했었고요. 10월에도 이게 1.5까지 내려오니까 6만 달러에서 11만 달러까지 거진 2배 가까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근데 밑에 저 노란 색깔 선 보시면 지금 저게 또 1.5를 딱 찍었거든요. 그럼 대략 2배 정도 오른다를 예상을 해보면 18만 달러 정도 우리가 과거 사이클상 단순 계산으로 가격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지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롱텀 홀더들의 핵심 사이클 지지선 구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도착을 했는데 이게 추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아니라 과거에 그러했듯이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영차 올라서 2배 이상의 수익을 기다릴 수 있는 구간이겠다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 이제 파생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문구도 써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결제 약정 OI에 대한 지표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생 쪽에서 유동성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OI가 기존의 450억 달러에서 280억 달러까지 굉장히 조금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지난 10월부터 해서 레버리지 청산이 계속 있었잖아요. 심리가 완전 꺼졌죠. 숏 스퀴즈가 아니고 롱 스퀴즈가 나면서 지금 시장에 레버리지 거품이 쫙 빠졌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베어마켓이다 이렇게 신호 전환에 대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스퀴즈가 다 나고 깨끗해진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비트코인의 실제 가격이 9만 달러 이상인데 이 현물 ETF를 통해서 들어왔던 자금들의 평균 단가가 7만 9천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의 평단가 이상의 가격이 위치해 있는데 스퀴즈 다 끝나고 나서 OI가 깨끗한 상태? 이건 이제 우리가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완전 영차 잘 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좀 긍정적인 지표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만 보면 이제 파생 쪽에서 데이터가 안 찍히니까 시장 유동성 없어서 망한다라고 또 분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부분들에 대한 숫자라든가 데이터들을 같이 고민을 해봤을 때 오히려 기회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선물이나 파생 쪽에서의 숫자가 먼저 움직입니다. 유동성도 그렇고요. 숫자도 그렇고 이쪽에서 먼저 유동성이나 거래량이 붙어줘야 현물가도 같이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파생 쪽의 숫자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숫자가 내려와 있지만 기관들의 평단 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회다라는 분석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관들의 평단가인 7만 4천 달러 아래까지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파생 쪽에서의
거래량 급감은 오히려 호재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방향성을 모색을 해보자면 사실 조금 엇갈리고 있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총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시장에 엇갈리는 모습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하나가 희소성 지수고 또 하나는 유동성 스트레스 지수예요. 네. 그래서 희소성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가치는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면서 유동성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바닥에 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희소하기는 너무 희소한데 희소함에도 불구하고 사줄 사람은 없는 아이러니한 투자 상황이 심리가 완전 꺼졌군요. 그렇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매도 압력이 낮은데 그렇다고 매수 주체도 부재한 그냥 없어요. MT, MT, 노관심. 네, 이 시장에는 아무도 없군요. 없어요. 노바디. 어디 간 거예요? 미장 갔나? 미장 갔죠. 미장 갔죠. 그러니까요. 어제 애플도 신고가 달리더라고요. 우리 애호망님들 애플 마지막 차라고 댓글 그러니까. 남겨주시는데 글로 다 갔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시장이 애호망님. 우리는 지금 MT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9만 달러 아래대에서 가격 행보가 계속 이어져 주다가 9만 1,000까지 일단 열심히 올라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오늘 미장시기 때문에 조금 더 전 긍정적으로 더 보고 싶어요. 만약에 미장의 거래량이 안 들어가는 이틀 동안 네. 혹시 사람들이 심심해서 코인에 넣을까? 혹시 나 뭐 사지? 코인이나 사볼까? 투자가 하고 네. 쉬고 있으니까. 쉬니까 혹시라도 이게 우리 쪽으로 들어와주면 참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목금 미장 시간대 저도 네. 좀 시장을 지켜보도록 할 텐데 네. 이 미국 증시가 쉬어감과 함께 코인 시장 안에 추가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을지 지금 유동성이 없어서 희소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오른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쵸. 미증시가 좋은 타이밍에 쉬어가 주기 때문에 우리 시장으로 추가적으로 자금 유입이 나올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상황은 현재 어떤 구간에 있을지 크립토컨트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난 우리가 11월 전반적으로도 추가적인 가격 약세가 나오면서 79,000을 일시적으로 봤다가 다시 91,000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수급 주체 평균 단가 바로 이 하루에서 일주일 투자한 초단기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저 같은 사신 분들? 분들, 네. 최근에 사신 분들 평균 단가 85,000달러거든요. 85,000달러. 근데 지금 수익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비트코인이 91,000달러 올라줬으니까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생각보다 단기 투자자들의 평단 위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이분들이 패닉셀 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패닉이 지금 아니야. 본인들의 평단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래와 꿈을 펼칠 그 시간이잖아요. 이제 2배 갈 거다. 이러면서. 거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식이니까. 맞습니다. 안정적이다.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강세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을 좀 이어가 봐야 된다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가장 최근에 매수했던 매수자들이 손실이 아니라 이익으로 전환되면서 앵커님이 정확히 짚어주신 대로 시장이 안정 단계에 좀 진입을 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약세 시나리오보다는 강세 시나리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강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10일 미만의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인 85,500달러 선만 지지해준다면 99,000달러까지 추가 상승에 대한 재도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이 10일 미만의 보유자들의 평균 단가인 85,500달러를 하방으로 이탈하게 되면 84,000달러까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앞에서 언급드렸던 대로 미증시 쉬어가지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많이 올라갔지. 그쵸. 솔라나 해킹 사태 있긴 했지만 글로벌적으로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 모습. 그리고 연준 의장도 케빈 헤셋이 된대. 케빈님 또 들어오시지. 그리고 여기에 ETF 다순 유입으로 전환됐지. 좋은 소식밖에 없어요. 저희는 늘 좋았어요. 저희는 안 좋은 적이 가격이 없었어. 왜 이래? 우리는 늘 좋았지만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뿐이죠. 억가하는 거죠. 억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약세보다 우리가 강세 시나리오에 조금 더 집중해서 91,000에서 만족하지 말고 99,000달러까지 상승해 줄 수 있는지 함께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좀 이더리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이 3,000달러대를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다행히 올라왔어요. 최 기자, 이번 주 내내 그래도 상승으로 잘 타고 있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대로 좀 쭉 갈 수 있을까요? 시장 반응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더리움은 이제 3,000달러 선을 일시 돌파했다가 네. 이후 이제 위아래 조정을 살짝 받는
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기준으로는 이제 약 3.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여전히 3,000달러를 지키느냐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을 심리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고요. 네. 왜 3,000달러가 중요하냐면 이 선이 무너지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번 반등이 그냥 단기 반짝 아니었나라는 이제 의심이 커지는 거죠. 네. 반대로 이 구간을 계속 방어해주면 이더리움은 일단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제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네. 이제 이더리움은 단독 코인이라기보다는 이제 플랫폼 중심이기 때문에 네. 네. 플랫폼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 인프라 계열 알트코인이 많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 버텨주느냐, 다시 위로 올라가느냐, 이제 이 부분의 결정을 많이들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소식을 가장 좀 이런 소식만 들으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요. 도파민이 막 도는데 이더리움이 연말 $10,000 시나리오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네, 좀 네. 공격적인 전망이긴 한데요. 네. 이제 리서치업체 토큰 매트릭스가 이제 이더리움이 3,000달러를 회복한 시점을 계기로 이제 연말 최대 $10,000로 갈 수 있다는 이제 시나리오를 소개했습니다. 물론 조건이 꽤 많습니다. 조건이 많아요? 네. 뭐죠? 네. 네, 이제 ETF 추가가 승인이 되고 네. 이제 온체인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나 이제 소각이 증가하거나 네. 뭐 디파이 이제 그리고 레이어 2 생태계가 확장이 되어서 무슨 조건이 한 3가지네요? 네, 네. 맞네요. 네. 지금처럼 유지되거나 더 강해져야 한다는 이제 전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조건들이 충족이 되지 못할 경우 이제 3,000달러 부근에서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는 조정장이 길어질 것 같다는 이제 가능성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10,000에 지금 집중할 게 아니라 이렇게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3,000 부근에서 네. 횡보할 거다. 이게 더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더리움을 대량 매집한 고래가 또 등장을 했다는데 어떤 고래죠 이번에? 네, 엠버CN에 따르면 네. 이제 한 고래 투자자가 평균 3,536달러에 이더리움 18,000개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총 매수 금액은 6,365만 달러 수준이었고요. 네. 이제 사실 완전히 신규로 이제 들어온 고래는 아니고 네. 지난 10월에 이미 보유하던 3만 달러를 팔아서 수익을 한번 본 뒤 다시 들어온 플레이어로 보입니다. 손맛을 좀 본 그런 플레이어군요. 네, 다시 한번 이제 입장을 하신 거죠. 네. 그리고 이 이더리움도 저평가됐다 이런 의견이 또 한국에서도 있었다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국내에서는 네. 이제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가 이제 이더리움이 지금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제 해시드가 자체 이제 계산한 이더리움의 공정 가치가 4,747달러라는 건데요. 현재 시장 가격 대비 무려 57% 할인된 가격입니다. 네. 엄청 저평가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죠. 12월 3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곧 열립니다. 이 소식까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는 12월에 연말이죠. 이더리움이 로드맵에 이제 푸사카 업그레이드를 이제 밝혔었는데요. 네. 피델리티 이제 디지털 에셋이 올해 12월에 예정된 이 푸사카 업데이트가 지금까지 나왔던 이더리움 로드맵 가운데 가장 움직력이 있고 네. 가치 중심적인 업그레이드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제 핵심은 크게 2가지인데요. 레이어 1의 확장을 이제 강화하면서 이더리움 자체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거고, 네. 동시에 이제 레이어 2 프로젝트의 이제 경제 구조를 이더리움 보유자에서 더 유리한 방향으로 재정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레이어 1이 너무 비싸면 이제 레이어 2로 트래픽이 빠져서 레이어 1은 손해 보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좀 갈등 관계가 있었는데요. 그쵸. 이제 피델리티 푸는 이제 푸사카 이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이 상충 관계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네. 수익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챙기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더리움이 2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업그레이드 다음 주 이 소식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 기자, 이더리움의 현물 ETF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한동안 또 순 유출 소식만 계속 들려가지고 이더리움 괜찮나 싶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최근에 9일 연속으로 기관 쪽에서 유출 자금이 나오다가 드디어 기관들이 조금 자신감을 찾은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지금 4일 연속으로 좀 유입세 지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894억 원 정도 ETF 쪽으로 이더리움 유입이 들어온 가운데 최근에 아예 현물을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이체시켜가지고 시장을 불안에 떨게 했던 블랙락까지 네. 일단은 유입세로 좀 전환이 되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이더리움 쪽도 현물 ETF의 자금 유입량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또 최
기자님께서 잠깐 언급 주셨지만 저는 또 다른 고래에 대한 온체인 데이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제가 어젠가 엊그저껜가 ICO 고래가 팔고 있다. 그 사람들이 그 가격대 사서 지금 와서 파는 거면 이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고 ICO가 이제 했었잖아요. 그 초창기 프리세일 할 때. 초창기 때 이 이더리움을 매집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네, 맞습니다. 네. ICO 말 그대로 우리가 뭐 기업 상장을 할 때 돈 없어서 일단 투자금 모아야 되니까 미리 코인 물량 풀어가지고 돈 받는 그런 과정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네. 이 당시에 샀던 고래가 얼마 전에는 매도했던 또 다른 고래 사태였지만 이번에는 매집을 한 고래의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네. 지금 평균 단가 3,000달러대 매집을 해줬는데 이분이 왜 스페셜하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 전에 이더리움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매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네, 추가적으로 매도를 4,000달러대에서 이더리움을 크게 던졌었다가 네. 지금 다시 3,000달러 구간대 매수를 해준 거는 이 ICO 고래가 보더라도 초창기 투자자가 보더라도 지금이 이더리움 매수 적기다라는 좀 관점으로 매수를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관점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고래 같은 경우는 10,000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홀딩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손 투자자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오래된 투자자들 그리고 많이 들고 있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잘 파악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방향성 모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기술적 관점에서 이더리움은 어떨까요? 워낙 네. 저희 그 남자 최 기자, 이제 남자 최 기자님, 여자 최 기자님 이렇게 불러드려야 될 것 두 같아요. 분의 최 기자님. 네, 저희가 이제 최 기자님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자꾸 앵커님이 우리 최 기자님 부를 때 우리 최주은 기자님이 오픈 채팅방에서 자꾸 대답을 하세요. 네. 댓글로. 그래서 네, 이제 성이 겹쳐가지고 남최 여최님으로 남자 여자님. 네. 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남채님께서 네. 보통 이게 차트 설명 주실 때 워낙 재밌는 밈들 뭐 온갖 것들 다 갖다 붙이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좀 부담이 돼요. 우리 사진 다 맨날 거기에 별의별 거를 다 넣어놓고. 갖다 붙이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정직하게 차트적인 관점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비트코인 반등과 함께 이더리움도 3,000달러 재돌파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루만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강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파전 양명술이네 뭐 횡명본에 뭐라도 말해주고 싶은데 순명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네. 그거는 이제 저희 내일 최 기자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네. 조금 심플하고 좀 심플하게. 재미없지만 딱딱하게 풀이를 드리자면 반등 시그널이 강화됐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이다 신호가. 자, 어디에서 지지받냐? 2,800달러에서 지지받는데 이미 3,000달러로 올라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목표가 3,350달러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적 관점으로도 반등 시그널이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입니다. 다음으로는 리플 XRP 저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ETF 출시 이후에 그래도 두 개의 기다란 양봉을 만들고 잠깐 반짝했다가 잠시 좀 숨을 고르는 느낌인데요. XRP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네, 이제 리플이 2.14달러 지지선을 꽤 단단히 지키고 있는데요. 네. 이제 10월 급락 이후 단기 안정 구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격 흐름만 보면 먼저 하락 채널 하단인 약 1.97달러 부근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고 네. 이후에 2.20달러 근처까지 회복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급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25일 기준으로 XRP 현물 ETF에 일주일 새 약 1억 6,4천만 달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 네. 이제 기관 자금이 여전히 리플 쪽으로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게 확인된 건데요. 네. 이제 온체인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도 네. 이제 리플이 채널 하단에서 반등해서 2.60달러 근처의 중간 지점을 시험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2.6달러에서 잘 뚫어내면 쏘는 거고 못 네. 가면 다시 좀 횡보하고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런데 지금 XRP ETF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 뭐 이런 소식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전해주시죠. 네,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 리플 연동 ETF로 들어온 자금 규모가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를 제치고 1위를 한 것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리플 가격의 반등의 1차 동력이 ETF 자금 유입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흐름을 두고 이제 문 미션 리로디드라고 즉 예전에 한번 꺼졌던 달 탐사 모드가 다시 켜졌다는 것인데요. 네. 이제 가격은 지지선에서 기술적 반등을 시작했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ETF 기관 머니가 밀어 올려주고 있다. 이제 그 두 가지가 합쳐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ETF 긍정적인 소식인데 그런데 XRP 뭐 220달러까지 제가 또 들어보긴 했어요. 220달러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이번에는 17달러까지 간다. 뭐 이런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이제 같이 해서 이제 긍정적인 전망도 하나 나왔는데요. 네. 더 크립토 이제 베이직 보도에 따르면 크립토 분석가 콥이 이제 기원 사이클 이론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네. 이제 리플이 최대 17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말한 겁니다. 아하. 이제 2018년부터 이어진 5개의 큰 파동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고요. 네. 현재 리플은 이제 두 번째 다섯 번째 파동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리플이 크게 급등을 했고 네. 올해 7월 3.66달러까지 치솟았던 구간이 이제 이 사이클의 중요한 이제 일부로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이제 만약 시장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12.5달러에서 25.5달러 사이에 리플이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 평균 목표 구간이 17.5달러. 이제 지금 가격의 약 700% 정도 네? 이제 추가 상승을 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2.2달러대니까 17.5달러에서 700% 정도 상승할 수 있다. 이러면 제가 크루즈 여행을 갈 수 있겠는데 하지만 또 완전한 추세 전환은 아니다.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리플이 완전히 상승장으로 돌아섰다고 말하기는 아직 신호가 부족한데요. 네. 크립토 매체 AMB 크립토는 이제 4시간 본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구조 자체가 단기 상승 추세는 맞지만 온밸런스 볼륨, 이제 OBV 지표가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는 좀 부정적인데 어쨌든 리플 긍정적인 소식과 부정적인 이런 전망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쭈 기자. 네. 그럼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지금 리플 온체인상에서는 긍정적이어서 앵커님의 크루즈 소원이 조금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퓨티브님이 또 제 마음을 읽으신 것 같아. 크루즈 가고 싶구나 점점점. 맞아요. 어디 가시게요? 크루즈 저 지중해 쪽 크루즈 뭐 타보고 싶은 방송 안 하세요? 에? 휴가 한번 휴가 한번 네, 내고 네. XRP 5,000원 돌파하면은 한번 가보시길 네. 바랄게요. 자, XRP XRP 지표들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낸스 안에서 현물 거래량이 아니라 현물 네. 거래 수가 거래수.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잔고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선에 물량이 없다는 건데 네. 사실 오늘 저희 솔라나 해킹 사태를 통해서도 저희 국내 투자자분들도 조금 경각심을 깨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뭐 몇 년째인가요? 8년째 투자를 하고 있지만 네. 따로 암호화폐 콜드월렛 대가시잖아요. 대가는 아니고 물량이 소소하니까 이게 그래도. 규모가 커야 대가죠. 규모는 작고 귀엽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이 정도 오래 투자하거나 조금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네. 콜드월렛을 사용할 법한데 네. 저도 콜드월렛 안 쓰거든요. 근데 콜드월렛 안 썼을 때 이렇게 해킹 사태가 있으면 그냥 다 털리는 거예요. 근데 홀드 월렛을 가지고 있으면 안 털리는군요. 못 털죠. 콜드월렛은 인터넷에서 네. 끊긴 차가운 핫 월렛은 인터넷 온라인이기 때문에 핫 월렛이고 인터넷 밖에 우리 USB 따로 네. 외장하드 다들 있으시죠? 그쵸. 그거 콜드 금고네요, 디바이스. 금고. 금고입니다. 따로 여기다 떼서 놓는 거예요. 네. 그 대신 이거 잃어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월렛은 잘 챙겨야 돼. 그렇군요. 네. 그걸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잃어버리면 네. 이제 그건 끝이에요. 아. 네, 근데 이거는 본인 책임이잖아, 과실은. 그쵸. 근데 온라인에서 내가 거래소 믿고 넣어놨던 물량이 털리는 건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이기 때문에 이게 전액 변상이 되는 거지 웬만하면 이게 거래소 털리면 그냥 털리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거래소 있는 물량들을 거래소를 안 믿기도 하고 불안하니까 따로 커스터디라던가 개인 지갑으로 이체를 해놓는 건데 네. 국내는 좀 그런 비중이 상당히 낮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 거래소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쵸. 혹은 워낙 단기적으로만 시장을 들어왔다 빠졌다 하니까 네.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사태를 통해서도 저희가 콜드월렛에 대한 좀 중요성을 깨워야 되기도 하는데 네. 일단 바이낸스 안에서도 최근에 리플 잔고가 급감이 되면서 거래소 안에서 물량이 줄어드는 건 제가 네. 늘 강조드렸지만 가격 상승의 촉매제. 촉매제다, 호재다. 네. 그렇다면 리플이 갑자기 왜 이렇게 거래소에서의 이 잔고가 급감됐냐? 네. 사실상 최근에 출시된 ETF 사태를 좀 봐야 되긴 합니다. 네. 카나리가 제일 먼저 지난주에 출시하고 나서 그 뒤로 프랭클린 템플턴,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까지 총 4개의 자산 운용사가 리플의 현물 ETF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계속 사는 거예요, 기관들이.
리플 ETF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거래소 안에 보유량이 쭉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커뮤니티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실제로 다른 지표를 통해서 보더라도 익스체인지 서플라이 레이쇼가 지금 2025년 들어서 최저치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소 안에서 물량이 없는 상황이면은 약간의 변동성을 통해서도 리플 가격이 굉장히 펌핑될 수 있는 좋은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거기 거래소에 때문에 리플이 없는데 막 살려는 사람들이 붙으면 올라가죠. 리플 내놔. 그러면 2달러, 3달러, 5달러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죠. 크루즈 빨리 갈 수 있어요. 아싸, 너무 빨리 갈 수 좋은데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업비트에서도 가두리 펌핑 딱 사태 때 100%씩 막 오르잖아요. 네. 물량은 한정,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올 물량은 없고 업비트가 가지고 있는 이 코인의 물량이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사니까 가격이 하루 만에 100%가 뜁니다. 근데 그게 거래소 안에 공급량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거래소가 몇 개의 코인을 가지고 있냐가 너무 중요한데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리플의 거래량이 그 공급량이 지금 세계 최저치까지 내려갔다라는 건 네. 조금만 누가 이렇게 입김 불어주면 트럼프가 리플 한마디만 해주면 한마디 해주면 확 가는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체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가격 상승의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네. 그렇다면 가격적인 관점은 어떨지 단기적인 차트 관점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차트적인 관점은 또 긍정적이지가 못해요. 그래요? 지금 보시면 이 하락 채널 안에서의 변동성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 네. 근데 이 하락 세계를 우리가 돌파하고 올라가서 여기 저항을 지지받으면 추가적으로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쵸. 지금 구간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차트 관점이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위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맞고 내려오고 지금 또 막 맞으려고 올라가고 있어요. 저항 쪽으로. 네. 그래서 이 저항인 2.28달러를 확실히 뚫어주냐 안 뚫어주냐가 리플에게는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네. 리플이 열심히 오르고 올라서 지금 딱 2.2달러입니다. 0.08달러만 저항을 지지로 바꿔주면 네. 상승에 대한 추세 전환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 여기서 또 리젝된다? 그러면은 이제 또 2달러를 반납할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락세기 구간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플 차트적 분석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전해드린 내용은 참고로 삼아주시고 투자 결정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이점이 포착된 코인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코인 레이더에서 포착된 코인은요, 에테나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20%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특별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에테나가 이제 1달러 선을 회복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네. 이제 1달러 선 회복을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3개월 동안 ENA 가격, 이제 에테나 토큰 가격이 절반 이상 빠지면서 꽤 네. 강한 추세를 겪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1달러 근처에서 이 반등을 이제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너무 과하게 빠진 다음 단기적인 되돌림, 기술적 반등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온체인 차트 쪽에서도 이제 고래 매도 흔적이 여전히 보이고 네. 거래량도 강하게 실리는 느낌은 아닙니다. 네. RSI 지표도 이제 완전히 상승 추세로 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에테나가 1달러 아래로 완전히 무너지는 건 일단 피했지만 네. 대세 상승 전환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상승으로 국면으로 가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살펴주셨는데, 주 기자.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에테나 거래 흐름은 어떻게 포착이 되고 있죠? 네, 테나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좀 강력한 매수 주체들이, 대장들이 한 명씩 늘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아서 헤이즈가 그 주인이었는데 네. 최근에도 추가적으로 에테나 매수했다라는 글을 남기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좀 대규모 매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이 상승 흐름만 놓고 보면은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0.27달러 돌파 이후 좀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0.281달러를 하방으로 돌아서지만 않는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롱에 대한 관점을 유효한 생각으로 잡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테나 코인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AI16입니다. 무슨 아이돌 이름 같네요. 세븐틴 같은데 이
이 이름에 또 AI가 들어있어요. 어떤 코인이고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AI 식스틴즈는 이제 AI가 걸리는 가상자산 펀드랑 이제 민코인이 섞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AI 먼저 이제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움직이는 토큰인데요. 그래서 이제 거래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싼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흔히 말하면 뭐 알트코인 많이 쓰는 인프라 위에 올랐던 토큰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 프로젝트가 조금 특이한 이유가 안에 마크라는 이름의 AI 투자봇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이 코인을 사자, 이 프로젝트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의견 올리면 AI 봇 마크가 참고해서 투자 판단을 이제 돕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계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의견이랑 AI 판단이 같이 섞인 가상자산 펀드 실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신뢰 점수라고 해서 잘 맞는 의견을 내는 사람에겐 신뢰 점수가 올라가고 이 점수에 따라 보상과 영향력이 커지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네. 결국 말을 잘 맞추는 사람일수록 더 큰 목소리, 더 많은 보상을 가져가는 시스템인데요. 네. 이제 커뮤니티랑 AI가 같이 펀드를 굴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네. 리브랜딩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리브랜딩 과정에서 이제 스냅샷 논란이 최근에 좀 불거졌었는데요. 네. 폴스트 측이 처음에는 이제 새 이름과 토큰을 공개를 하고 이후 토큰 스왑을 90일 동안 진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면 괜찮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언제를 기준으로 가진 물량을 새 코인으로 바꿔줄 거냐 이제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걸 애초에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공지를 했는데요. 네. 11월 12일 8시 40분 이전 보유 물량만 스왑 대상이다 이렇게 공지를 한 거죠.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공지 이후에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지가 늦어져서 이제 토큰으로 바꿔줄 수 없는 이제 사람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점 이후에 매수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스냅샷을 미리 알았다면 내가 사는 거 이제 뭐 손해든 이득이든 감수를 할 수 있는데 네. 나중에 알려져서 이미 산 사람들한테 뒤통수 친 거 아니냐 이렇게 화가 난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빗썸이나 코인원, 코빗 등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I 식스틴스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은주 최희담 기자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는데요. 최희담 기자,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소감 어떠셨습니까? 네, 많이 떨렸는데 네. 앞으로 더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첫 방송임에도 그렇게 떠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제가 첫 방송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 모니터링 해주셨거든요. 야, 너무 떤다. 이 정도 그냥 방송 포기해라 했는데 그런 눈빛 없이 오늘도 정말 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알찬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웰컴이 여러분 고맙습니다.